99대 1? 아예 못 벌 때는 제가 뭐 100%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무리 커도 9대 1인 것 같아요. 좋죠. 솔직히 돈 많이 벌면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데 돈을 버는 거에 너무 치여 살다 보니까 조금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좀 더 작은 집, 뭐 그냥 작은 차에서 살면 어때? 우리가 행복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거짓말이고 이거 나가도 되나? 국진함으로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124만 원? 왜 그래? 저걸 와이프 주려고 산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 오늘 쓴 건 뭔데? 그러니까 얼마 만에 이게 산 거냐고. 그걸 왜 네가 정하는데? 그럼 누가 정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가 돈에 미친 거 아니야? 네가 벌어서 사! 좀 적당히 해, 진짜. 씨. 이런 경제관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남편의 경제관념?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몰라요. 빚이 없는 거를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대출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는. 예, 대출도 받아본 적도 없고 제가 신용카드를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용 엄청 좋을걸요, 저. 그래서 신용 엄청 좋을걸요, 저. 그래서 신용카드 안 만들었다고 해서 신용이 좋은 게 아닌데. 이것만 봐도 경제관념이 어떤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 뒤에 당연히 혼인신고, 애기 이게 따라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99대 1? 아예 못 벌 때는 제가 뭐 100%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무리 커도 9대 1인 것 같아요. 좋죠. 솔직히 돈 많이 벌면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데 돈을 버는 거에 너무 치여 살다 보니까 조금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좀 더 작은 집, 뭐 그냥 작은 차에서 살면 어때? 우리가 행복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거짓말이고 이거 나가도 되나? 국진함으로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124만 원? 왜 그래? 저걸 와이프 주려고 산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 오늘 쓴 건 뭔데? 그러니까 얼마 만에 이게 산 거냐고. 그걸 왜 네가 정하는데? 그럼 누가 정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가 돈에 미친 거 아니야? 네가 벌어서 사! 좀 적당히 해, 진짜. 씨. 이런 경제관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게 드라마가 아닌 거지. 실제 상황이죠. 와. 이게 실제로 보니까 좀 더 심각하네. 짤보다도. 방송을 나오고 나서 너무 욕을 먹고 좀 의기소침해 있어서 그러셨구나. 뭐 이제 SNS, 메시지 뭐 이런 게 많이 전 난생 받으셨어요? 처음으로 그런 욕을 처음 들어봤는데 DM으로. 예, 그 DM으로 가장 심했던 게 언제 죽을 거냐. 예, 뭐 기생충이다. 아이, 뭐 이런 게 막 넘어오다 보니까 제가 대인기피증이 좀 생겨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돼. 예, 사람들이랑 이제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도 같이 공연하는 배우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화장실에 혼자 있고 예, 그리고 뭐 소통도 잘 안 하고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두 분이 좀 다투시는 분이 좀 적나라하게 나왔을 때 네. 실제로는 좀 이렇게 어떻게 돼요? 벌이가? 그 비율적으로 따지면 네.
이게 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근데 99.9대 0.1인 것 같아요. 아하. 그래도 진짜 제가, 그 정도예요? 거의 저는 뭐 뮤지컬 공연 같은 거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컬 트레이닝도 좀 하고 있고요. 축가 같은 수입이 것도 하고. 있으시네. 뭐 축가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트레이닝 일도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제가 시작한 거고 해가지고 월급으로 따져보면 제가 별로 안 되는 건데 그 버는 돈을 네. 전액을 와이프한테 이체를 다 해요. 그럼 본인 갚은 거네. 근데 이제 와이프 근데 이제 카드인데 자기가 번 돈을 저한테 줬는데 그 금액보다 명품 금액이 크다면 그건 제 카드로 산 게 맞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일단은 성욱 씨가 지혜 씨 카드를 원래도 가지고 다니시나 뭐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어요. 결혼 전부터 제가 카드를 줬어요. 연애 얼마 만에? 다시 만나고 1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 아마 연애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카드는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저랑 같이 데이트를 나가도 제가 카드를 쓰는 좀 그림보다는 남편이 하는 게 더 나아 보여서 그렇게 주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금액보다 일을 해요. 일을 하면 자신의 페이가 뭐 얼마인지, 1년에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계산을 아예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나는 벌었어. 그리고 번 걸 너한테 100% 다 줬기 때문에 난 이런 걸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저는 서운했던 거였거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혼 만족도 검사를 해봤는데요. 두 분이 공통적으로 가장 결혼 생활에서 이제 힘들어하고 갈등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똑같더라고요. 네. 경제적인 부분. 두 분 다. 두 분 다 이 결혼에 있어서 네, 두 분이 다 똑같아. 그건 딱 의견이 맞으시더라고요.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 부분이 힘들 때는 그걸로 인해 다른 문제들이 더 또 연이어 따라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연수입이 좀 두 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잘 벌었다 하면은 한 4, 5천까지는 벌지 않을까? 1년에? 네. 네. 근데 이제 수입이 아예 없을 때는 진짜 빵원일 때도 있죠. 네. 프리랜서. 네. 1년 동안. 네. 그럼 우리 지혜 씨는 연수입이 좀 어떻게 되세요? 그냥 매출로 보면 네. 몇십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년에. 네, 사업을 하는데 네. 그 정도? 생활비라든지 각자 용돈은 어떻게 쓰세요? 용돈에 이런 어떤 제한은 안 줬어요. 어차피 카드를 쓰면 와이프 그 핸드폰으로 다 제가 뜨죠. 다 뜨잖아요. 아. 뭘 썼는지. 그렇죠. 거기서 이제 과하다 싶으면 성우가 그만이라고 연락이 오거나. 왜냐하면 다 알아요. 제가 뭘 사고 뭐 어디에 돈을 쓰는지 따로 그러면 현금 용돈은 없는 없어요, 없어요. 따로 없는데 그냥 만약에 카드만. 필요하다 그러면 현금도 따로. 네. 그럼 대체로 아무래도 지금 좀 허락을 받게 되겠네요. 뭐 살 그렇죠. 때마다. 그쵸, 제가. 네. 근데 몇만 원 이상이면 허락을 받게 됩니까? 보통. 친구들하고 한번 뭐 술을 먹었다. 그냥 일일이 다 허락을 받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물어보는 거야. 안 물어봐도 되는 금액인데 다 물어보게 돼요. 눈치를 보게 돼. 4명이서 커피 마시면 한 2만 원 네. 정도가 나온다고 치면 그것도 그냥 결제하면 되는데 나 이거 내가 사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마치 제가 못 사게 한 것처럼. 아, 그럼 와이프 되는 입장에서도 되게 속상하네. 네. 그렇죠. 아 그냥 사 밥도 네가 사 이러면 아 이거 밥은 한 10만 원 나올 것 같은데 괜찮을까? 자꾸 그러니까 저는 그 작아지는 게 싫어서 카드를 준 건데
요즘에 더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였어요. 처음에 일 얘기부터 시작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뭐 일에 대한 결정 같은 거를 좀 주저할 때 제가 이 방법은 어때? 뭐 이 방법은 어때? 이런 걸 몇 번 했는데 그게 좀 잘 됐어요. 운이 좋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 네 말대로 했더니 일이 되게 잘 풀려. 그럼 다음은 이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나 가수를 계속 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돈 버는 걸 해야 될까? 그러면 제가 그럼 가수를 계속 해봐. 그래도 내가 돈을 벌고 있으니 가수를 계속 해보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노력을 전혀 안 해요. 노력을 전혀 안 해요. 뭐 가수를 계속 하기 위해 뭐 사람들을 만나서 뭐 회사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보컬 뭐 연습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거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답답하니까 성우가 여기서 너가 발전하려면 작곡, 작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컴퓨터를 사줘요. 그러면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제가 하라는 대로. 앨범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또 지원을 해줘서 앨범을 내요. 1년 동안 또 잘 안 돼요. 그러면 나 가수가 아닌가 봐. 그럼 어떻게 하지? 저도 잘 모르는 길인데 계속 알려주기만 하고 정작 본인은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어찌됐건 둘 중에 한 명만 벌면 되는 거니까 그럼 성우가 너무 연예인 쪽에 스트레스 받고 있지 말고 내 일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집안일 내가 못하니까 집안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 일을 좀 같이 하자. 근데 제 일이라고 한 게 별게 없었어요. 사진 찍어주고 요 정도였어요. 큰 일을 맡긴 게 아니었고 했는데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아니 가장이고 돈이 없으면 정말 막노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왜 안 하지? 한번 그걸로 싸웠던 적도 있어요. 아니 남자가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서 와이프를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너무 나만 믿고 와이프가 돈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일은 안 해도 돼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얘기해도 해결이 안 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진지한 얘기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얘기하세요. 네. 제발 말을 해. 아니요 얘기하세요. 말을 하라고. 이 성우 씨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말씀하시는 제발요. 궁금해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와이프 입장에서는 제가 노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냥 노력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제 막 혼돈스럽고 조금 와이프한테 솔직히 그냥 좀 점점 기대 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제 스스로 판단이 안 서서 그냥 와이프 말이 맞구나 하고 그냥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좀 제 주장도 안 펼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남성성에 대한 건데 제가 몇 가지 읽어볼게요. 단순. 아 강인함, 나무, 우직함, 가장. 굉장히 일반적이다. 네. 또 여성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녀리다, 힘들다, 아프다, 보호받다, 행복하다죠. 네. 좀 비슷한데요? 네. 아니 두 분이 있으신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찌나 찰떡궁합이에요. 그렇죠. 찰떡궁합 맞죠? 아니 생각하는 게 너무 비슷하잖아요. 어머머머. 근데 이 어쩜 두 이래? 분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관념이 많은 분들이세요. 이게 전통적인 성 역할이거든요. 틀린 게 아니라 전통적인 성 네. 역할. 네. 근데 문제는
이 생각과 갖고 계신 현실이. 내 다르네요. 관념, 개념과 그러네. 완전 반대 역할하고 사시는 아우, 분이 반대 역할하고 사시는 아우, 분이 와. 거기서 소름. 오는 진짜 갈등이 소름이다. 얼마나 그러겠네. 마음이 좀 힘들었겠어요. 둘이 상은 똑같은데 현실이 다르니. 네. 현실에서 완전히 서로 네. 역할을 반대로 하고 네. 계시니까 네. 두 분이 다 힘드신 거죠. 네. 와.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만족하고 있으면 상관이 그렇죠. 없죠. 네. 아. 네. 쭉 우리 지혜 씨랑 얘기를 나눠보고 또 여러 가지 체크한 것도 쓰신 것도 이렇게 보니까 지혜 씨가 어쩌면 마음 안에서 너무 퍼펙트한, 너무 완벽한 남편을 기준 삼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쭉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지혜 씨의 생각과 마음 안에 쭉 자리를 잡고 있었고 아까 원했었던 확인을 것 하셨잖아요. 같아요. 네. 음. 그걸 원하면서 동시에 현실에서는 전업 주부 같은 남편의 역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남편은 지금 전업 주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또 그것도 잘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집에 오면 집도 착 치워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리도 좀 네. 맛있는 거 이제 피곤해서 집에 네, 오면 네. 좀 맛있게 딱 해서 줬으면 좋겠고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좀 다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눈으로? 네, 어떤 어떠세요? 의미예요? 네. 어떤 의미예요? 그 지금의 눈빛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는 다 남편 잘못이야 이러고 있었거든요. 좀 지금 그냥 계속 듣다가 약간 멍해졌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놓친 부분이 있었구나. 이 생각 때문에 조금 순간 좀 미안해졌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의논을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소통이 좀 되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좀 잘 안 되세요? 두 분 사이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점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이 맞다라고 해준 적이 없거든요. 답정너예요? 네. 그러면 그래서- 또 부닥치지. 제가 뭐 어차피 어. 제 말은 정답이 아니니까. 아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전부터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넌 틀렸어. 너의 생각은 옳지 않아. 성우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건 틀린 방법이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거의 100% 안 하고 살아요. 100% 안 하고 살아요. 그만 물어봐. 모든 걸 저한테 다 의지하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결정을 다 저한테 해달라는 거. 아, 좀 그만 좀 물어봐라고 하면, 아, 내가 혼자 선택했다고 혼나면 어떡해, 뭐라고 한다든지. 내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자기 생각과 틀릴 거고 싸우기 싫고 와이프랑. 남편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안 싸우려고. 네가 원하는 걸로 다 해준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을걸요? 네. 제 생각을 말하기가 겁나요. 너무 속상하고 내 얘기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막 답답해요, 저도. 막 지금 인터뷰 영상을 이렇게 좀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셨거든요.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네. 안 물어보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물어봐 놓고 물어보기가 겁나요. 지금 이러는 상황이에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의견을 내세워야 될 때 그냥 여보 말에 다 동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은 거의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
아니 원래 좀 그러신 건지 아니면 네. 또 지혜 씨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갈등을 좀 줄이고 싸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그건 되게 궁금해요. 근데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쉽지 않아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음.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게 입에서 말이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네.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말 1도 못 하겠어요. 아, 네. 네. 이 문제가 어쩌면 명품 운동화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어릴 때부터 좀 그러셨어요? 어릴 땐 막 그러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음흠. 형제도 없거든요, 제가. 아. 형제자매 없이 저가 외동 독자예요. 몇 대 독자. 저 4대 독자입니다. 그러세요. 네, 엄청 귀하게 자라셨겠네요. 아버지는 또 3대 독자. 제가 4대 독자 이래서 당연한 얘기. 맞아. 할아버지는 2대 독자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이게 뚝뚝 이게 살자는 거예요. 굉장히 자식이 귀한 집에서 태어나셨네요. 자녀가 이렇게 많지 네. 않은. 심지어 아버지는 운전면허도 없으세요. 왜? 할머니가 위험하다고 지금까지. 운전시키면 안 돼요. 3대 독자다. 어머니가 항상 운전을 하셨거든요. 오. 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더 부모님들이 또 막 그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났을 때 그냥 저 혼자 뭐 못하게 어른들이 다 해줬던 기억이 나요. 오히려 고집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냥, 예, 그냥 원하는 걸 다 해주는. 네네네. 예, 그냥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위험해, 만지지 마. 근데 다 갖다 주고 다 해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아니 근데 뭐 이제 어린 시절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아, 왜 이분이 슬라임 같은지 조금 또 이해가 되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과보한 거거든요. 과보한 거거든요. 네. 과보를 해서 자식이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해나가는 중간 과정을 돕지 않은 거예요. 네. 그냥 어른들이 다 처리를 해줘 버린 거예요. 네. 그럼 처리를 해주면 그 과정에서 아이가 못 배워요. 스스로 해내는 능력을 못 배우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인이 돼서 또 가수로 데뷔를 하니까 매니저가 또 다 관리를 해주니까 그쵸. 사실은 저는 좀 이래요 라는 경험이 되게 적으신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아까 두 분이 인터뷰하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혼인신고를 안 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2세 계획을 뒤로 미루는 문제가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에 걸려서 좀 뒤로 미루시나요? 정말 크게 있죠. 그러니까 더 믿고 더 하나가 돼야지 부부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느낌이에요. 솔직히 못 믿어오신가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맞아요. 못 믿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믿어온 마음이 있으니까 미래, 아이를 키우면 아이는 부모로서 생을 다할 때까지 그냥 부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책임져야 되는 미래를 못 믿어오는데 같이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혼인신고나 아이를 또 계획하고 출산하고 이런 것들 다 미루시는 게 못 믿어오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봅시다.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꼭 지켜야 되는 정조의 신뢰를 못 믿어하는 분도 있어요. 나 이외에 누굴 좋아하지 않을까, 바람피우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뭐 나를 속이고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이런 거에서 못 믿어온 게 아니시죠? 네. 못 믿어온 건 딱 하나예요. 뭐죠? 가장으로 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체면 불구하고 리어카라도 끌 거야. 여기 면에서 지금 네. 딱 못 믿어오신 거죠. 제가 네.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아, 지켜야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어허, 그러시구나. 제가 지혜 씨 이렇게 보니까 지혜 씨는 이 사랑은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나 약간 놀랬어. 보통 가장들이 그렇게 생각 많이 하는데. 아 그래요?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를 위험에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지혜 씨는 그 책임 중에서도 경제적인 역할을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개념이 너무나 비중이 크고 그것만 생각을 하면 지혜 씨 입장에서는 쌍코피 터지게 밖에 나가서 리어커를 끌지 않는 성욱 씨는 지혜 씨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가끔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억울함이 생겨요. 왜? 본인은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정말 온몸이 무너져라. 난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데 내가 어떤 일을 겪는 줄 알아. 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왔는데 당신이 날 사랑하면 바닥 정도는 끈끈한 게 안 붙도록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약간 억울함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도 못 벌어오면서 밀키트로 음식을 해? 이런 마음이 싹 스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 돈도 못 벌어오면서 이게 전구 정도는 갈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돈도 못 벌면서라는 건 마음속의 생각이지만 그리고 그게 뭐 언제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살짝씩 언제나 순간 찰나 그런 게 싹 스친단 말이에요. 아주 생활 속에서 사소한 거죠. 싹 스쳐요. 이 억울함이 너무 커질 때는 어떨 때는 본인이 너무 고생한다는 거를 너무 많이 강조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고생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살이 붙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 두 분의 이제 그러한 부부간의 애정이나 조화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어딜 가나 힘들다는 말 많이 한 것 같긴 자꾸 한데. 인스타그램에 썼다 지웠다 썼다. 네. 약간 그러더라고 내가. 근데 저는 문제가 성욱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고 아기에 대한 것도 이 아기도 내가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된다는 이게 금전적인 부분이 너무 크게 저한테 네. 다가와요. 네네.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자식은 낳아놓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비장하게 얘기하면 내가 죽어야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지나친 책임으로만 느끼면 너무 어깨가 무거워요. 낳을 수가 없어요. 아 얘를 낳으면 행복하겠다가 아니라 얘를 낳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부모인데 그러면 이제 어깨가 너무 무겁죠. 근데 사실 우리 지혜 씨는 사랑하면 할수록 책임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니까 잘 이해를 해볼 필요는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랑 이퀄 책임이라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을까요? 그 성욱이를 다시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저랑 만날 때 가장 멋있었던 남자가 다시 만났는데 너무 망가진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얘랑 무조건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겠다 이 사람을 좀 이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까지 했어야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막 제가 만든 것도 있어요. 막 명품 막 이런 것도 모르던 애한테
이거 뭐 입어라 뭐 해라 사람들한테 뭐 기죽지 마라 막 이렇게. 뭐지? 왜 그래? 개인적으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 오늘 쓴 건 뭔데? 너가 돈에 미친 거 아니야? 네가 멀어서 사. 아, 적당히 해, 진짜. 씨.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사랑의 어떤 표현이라든가 어떤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두 분이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성욱 씨가 이렇게 꼭 필요한 공격성마저도 너무 없는 상태가 됐는지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그렇게 쭉 지내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땐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가장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뭔가 다 돈 관리부터 뭐 해결부터 다 하는 줄 알고 전 살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좀 돌아가셨어요, 일찍. 제가 한 1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있고 할머니도 계셨었거든요. 모시고 살았었는데 놔버리셨어요. 너무나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솔직히 싫었는데 지금 와서 또 생각해보니 좀 닮아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걸 보고 자란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우리 성욱 씨는 좀 어떠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제가 바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집안이 그냥 다 무너져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술밖에 안 마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힘들 때 그냥 좀 엄마 생각이 많이 나니까. 예, 맨날 울고 술 먹고 하다가 올바르게 좋은 삶을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 못하겠어요, 선생님. 너무 좀 술에 치여 살았고 저의 공백기도 다 그런 어떤 허송세월을 보낸 탓에 시간 낭비를 좀 젊음을 많이 낭비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우리 성욱 씨한테 어머니는 네네네. 사실은 정신적 지주이자 그쵸. 많은 문제를 의논하는 실질적인 의논 대상이자 네네네.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던 분이셨거든요. 네네네. 이 부모와 굉장히 따뜻했던 기억이 많은 사람들은 평생 부모를 그리워하죠. 우리 성욱 씨는 어머니와 따뜻했던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를 지금도 아마 평생 그리워하고 계실 겁니다. 네. 아마 평생 그리워하고 계실 겁니다. 네.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 한 번도 운 적 없는데. 어머니를 굉장히 많이 그리워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지혜 씨를 만나기 이전에는 성욱 씨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 네. 사람이 어머니였던 것 같고요. 네, 그죠. 이렇게 사랑을 받을 때는 그 대상을
믿거니 하면서 의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머니 자리에 지혜 씨가 가서 앉았네요. 네. 그런데 또 성욱 씨의 그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면 그만큼 엄청나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대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마 즉 의지한다, 네. 애처럼 의지한다 이런 개념으로만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의미보다는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상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저는 인터뷰도 그렇고 두 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걸 쭉 들으면서요. 우리 성욱 씨가 자기 의견이 없거나 내지는 아내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다고 느껴지진 않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내를 잃을까 봐 굉장히 네, 걱정하는 것 같아요. 아내를 잃는 상실을 경험하는 건 너무나 본인한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는 굉장히 안 하려고 하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이 사람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네, 그걸 계속 해주려고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라고 했을 때 행동을 하면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모습을 또 보고 네, 네, 좋아했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가 막 이런 얘기까지 드려야 되려나? 우리 지혜 씨가요, 딱 맞는 천생연분 배우자를 고르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슬라임 컨트롤하기 좋지. 아니 왜냐면 그렇지. 진짜 완전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아, 지혜 씨한테는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이런 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경제적인 것은 결국 안정감과 지켜준다는 표현.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네. 모두를 지켜주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훨씬 더 성욱 씨보다 잘 벌어오지만 뭔가 지혜 씨 선에서 통제가 안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대할 때. 근데 또 우리 성욱 씨는 지혜 씨만큼 돈을 벌어오진 않지만 지혜 씨 입장에서는 하긴 통제는 진짜 잘. 홍제만큼은 최고죠. 네. 그래, 나 잘하잖아. 저 솔직히 네. 선구도 갈게. 네.